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관련 현장에 방문을 하면서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출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부분 처음인 것 같은데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의혹에 대한 직접 방어를 했듯이 이번에도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네,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직접 가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원래 공장 부지였던 곳을 공원으로 바꾼 바로 그 현장입니다. 네. 민간 개발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준 그곳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이 성과는 이렇게 났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또 동료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어저께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민간 개발을 100% 환수하는 것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범인은 사건 현장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방어적인 노출 행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또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하셨던 명언이 있죠.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계속 숨으면서 범죄 현장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의혹이 해소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국감을 통해서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일방적 주장만 했지 전혀 국민들의 의혹을 해석한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특검 도입 여론이 10명 중에 7명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여러 가지 궤변과 또 철진한 비유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좀 딱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부패 아니면 무능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난처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늘 일을 잘한다고 국민들 상대로 선전을 많이 했는데요. 도대체 이 민간 업자들에게 소수 특혜를 부여한 이런 대형 개발 사건을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잘한다는 것인지 저희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추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내용을 비롯해서 음식점 총량제, 굉장히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모습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대통령 후보가 정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실 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다 그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 너무 네거티브라든지 과잉된 이런 정치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 이게 신선해 보이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너무 정책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 이재명 후보의 정책 아이디어가 유독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앞서 이제 음식점 총량제나 주사일제는 공약이 아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정책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좀 논쟁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이 문제를 정치 공방으로 지금 몰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이 10명 중에 7명이 지금 특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고요. 이걸 거부하는 쪽에서 오히려 정치 공방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상식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과 민이 합작해서 부패 또는 배임 스캔들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설계자를 못 찾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난관에 봉착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또 특검을 요청하는데 지금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직자 개인 그 재산에 대한 백지 신탁 제도를 운운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또 자신이 공약을 선포를 했는데요. 이거 딴소리 총량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그 논점은 대장동에 대한 우리가 민관의 부패 스캔들과 배임 스캔들을 밝히자고 하는데 갑자기 공직자 개인이 재산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점을 살짝 비켜가거든요.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 패턴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물타기가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공공으로 하면 무조건 선하다, 민간으로 하면 무조건 악하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데요. 그럼 민간으로 했을 때 악하다? 그럼 자본주의 하면 안 됩니다. 공공으로 했을 때 100% 선하다? 그럼 LH 사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이 선하고 민간이 악하다라는 선악 구조로 국민을 가르는 정치, 이젠 좀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식점 총량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북한식 장마당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임시정 총량제를 통해서 북한식 장마당하자는 것밖에 안 보이고요. 주 4일제 같은 경우도 이것이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정책의 내면을 다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음식점 총량제나 주 4일제 같은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확실히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매표 행위다 이렇게 즉각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추경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내년도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추경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 지역구인 부산을 이렇게 돌아봐도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다만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오히려 지금은 이런 재정이 금리 정책을 리드할 때다. 그래서 과도한 유동성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잡혀야 되고 오히려 재정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약한 분들에게 좀 더 큰 도움이 되지만은 금리는 좀 더 부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이 금리를 리드해서 경제도 부양하고 양극화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능할 거라고 본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부채가 지금 600조에서 지금 1100조 넘어간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항상 하우상박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얇게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원리에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참 통탄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돈을 쓰자고 돈을 풀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에 책임이 없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원래는 맞고요.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의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도 무한 책임을 잊은 것 같습니다. 돈을 계속 풀자고 말을 해서 미래 세대를 인질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이제 대선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생일 축하금, 전 국민 150만 원씩 월 배당, 뭐 별의별 공약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거의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닌가? 그럼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포퓰리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지나친 매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지원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아서 혹시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뭐 허경영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그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필요하신 돈은 더 많죠. 그리고 미국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인구 규모나 소득 규모를 다 비교를 해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 것은 여태까지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야당이야말로 이런 국민들의 상황을 왜 걱정하지 않고 이런 걸 더 많이 하자고 먼저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왜 하우상박으로 했을 때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은 월급 깎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 다닌 사람들, 안정적인 분들, 정규직 분들 계속 월급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재택근무하면서 더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도 왜 1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논리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 보편적과 선별적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 찾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5%까지 주자라고 했을 때도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내가 왜 85%에 안 들어갔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찾고 집행하는데 항상 오류가 있고 또 그것을 하는데 너무 많은 행정 비용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골고루 돈을 다 주고 세금을 거둘 때는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재분배가 하는 것이 이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해보고 지금쯤이면 이제 배웠어야죠. 그 상황을. 그럼 앞으로 이재명 지사는 하우상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너무 제가 계속 반론을 하고 싶은데. 예.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사안인지라 두 분의 이야기 한번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비리검증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에게 전면전을 선포를 했고 또 특검 요구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정쟁의 소재로 악용될 것이다.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니 뭐 국감도
직접 굳이 안 나가셔도 되는데 후보께서 직접 나가셨고 어제도 대장동 현장에 가서 우리 성남의 현장에 가서 민간 개발을 우리가 환수한 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빨리 해가지고 낱낱이 밝히면은 이게 돈 받은 사람은 다 국민의힘 측이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비리 게이트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근데 특검회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구성하는 데 한 2달, 뭐 임명하는데 뭐 시간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대선 끝날 때까지 결과를 보지 말고 미루고 이걸 계속 정치적으로 의혹이 있는 양 몰아가자는 그 정치적인 이유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결과를 알고 싶으면은 검찰 조사 좀 빨리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수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고 특검력은 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인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말이 좀 바뀌어서 국힘 게이트라면서 저희를 도둑의 힘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왜 이번에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의원께서는 왜 대장동 방지법 발의를 하십니까? 모범 사례면 전국에 장려법을 만들어서 더 화천대유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단 한 가지로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은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특검을 요구하자고 했던 측이 민주당이고 당시에 저희는 국정조사까지도 받았거든요. 특검 플러스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때는 정당한 특검 요구고 또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을 밝히자고 특검을 하면 이거는 또 무슨 수사를 지켜보자, 검찰을 신뢰하자.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제발 일관돼야 저희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입장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제가 단적인 비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1원 한 푼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최순실, 고영태, 장시호 등이 있었고요. 우병우까지 있었죠. 이재명 지사 옆에 유동규, 김만배, 유한기, 김호수 총장까지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거부하겠다? 자신들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내로남불 사고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논리 일관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후보가 결정이 되죠. 어제 마지막 1대1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서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1대1 맞수 토론이 있었는데 어제는 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공약 그리고 정책을 좀 짚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깐부 토론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굉장히 훈훈하게 좀 이제 원팀을 염두에 둔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제 그 1대1 맞수 토론을 해서 굉장히 이게 히트를 많이 쳤는데요. 어제도 긴 시간 동안 정책에 대해서 총론부터 강론까지 양 후보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는 그런 명품 토론이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내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마지막 종합 토론이 있습니다. 거기서까지도 마지막까지 후보들을 잘 검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뭐 그동안 민주당도 사실 경선 과열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열되고 서로 정치 공방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좀 더 정책 얘기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 뭐 반반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치 아이디어를 듣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이 정책 아이디어를 던지시지만 충분히 준비는 하셨냐 뭐 아까 뭐 허경영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집권 여당은 1위 후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는데 그 기준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봤을 때 과연 정말 괜찮은 공약이다라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신경전이 네.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 발언. 홍준표 후보는 또 한 명의 도사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저희 직전에 당 대표인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원로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분의 개인적 판단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신 거기 때문에 뭐 해석은 이제 언론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국민의당 지금 경선 자체가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당원에 따르면 5대5로 국민의 여론조사 반과 이제 저희 당심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규 당원들이 많이 이번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표심은 사실 국민 여론과 많이 부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저희가 11월 5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발표하는데요. 예. 그때까지는 예측이 좀 불가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대
하나의 당이지만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될 것이다.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걸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경선 판세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바라보시는 그런 네, 시각이 뭐, 있을까요? 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말씀이 뭐 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제가 다른 당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어른이신데 좀 이렇게 뒤에서 조언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경선 중에 어느 후보를 좀 더 도와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좀 옳지는 않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대통령 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홍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 뭐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단일화가 좀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오간 것들 생각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단일화설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양 캠프에서 다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단일화는 없고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냥 어떠한 뭐 여론을 그냥 기사화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뭐 서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뭐 서로 장관직을 서로 제안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서로가 또 충분히 그 정도의 역량과 정책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능력들은 서로 좀 응원하면서 덕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앞으로도 좀 그런 훈훈한 모습으로 토론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안심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토론 내용과 별개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좀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을까요? 어떨까요? 뭐 일단은 캠프에서 다 밝힌 입장들이 현재까지 뭐 단일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말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민주당과 저희 당의 차이점은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얻은 캠프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이게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섣부른 단일화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신들의 경쟁력을 더 어필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통합, 어떤 그 통합을 위한 통합보다는 좀 더 자신만의 경쟁력과 색깔을 더 어필하는 것이 좀 더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V 토론이 이제 한창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제 윤 후보가 전두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사과하기 위해서 TV 토론 마치고 광주를 찾겠다고 또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뭐 광주를 가셔야죠. 마땅히 사죄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사과와 비슷한 발언을 하신 다음에 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이런 사진을 SNS에서 올려서 뭐 개나 뭐 국민이 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광주만 가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윤 후보도 그렇고 윤 후보 측의 행동도 봤을 때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말실수가 나올 때는 처음에는 실수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분의 철학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전두환은 뭐 정치는 잘했다라는 것이 이분의 철학이면은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방문을 하게 된다면 호남 민심 다독이는데 좀 보탬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광주에 대해서 저희가 호남 동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일관된 메시지 위에 저희가 행동으로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관된 메시지 속에 우리 당의 진정성이 우리 호남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최근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우리가 다 아직 상처가 보듬지 않았다는 거 이번에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이거는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정치권 상황, 여야의 다른 입장들 좀 짚어봤습니다. 최지훈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